네, 판결의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 초스피드다. 특혜도 안 되지만 페널티도 안 된다.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고 절차적인 있습니까? 공정성은 결론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달리합니까? 이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무죄 나올 거다.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대관식 만들어주는 거다. 다 좋아했잖아요. 그날도 다 모여가지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봤잖아요.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제기를 하려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때 했었어야 돼요.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7만 쪽 어떻게 9일 만에 다 볼 수 있어? 어떻게 심리 2번 하고 얘기할 수 있어? 그 전엔 얘기 안 했잖아요. 유죄 나오니까 얘기했잖아요. 그게 맞아요? 그게 정당성이 있어요? 그리고 2020년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.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. 그때 심리 한 번 했어요. 왜 그때는 그럼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제기 왜 안 해요? 무죄 나왔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. 무죄가 나오면은 와, 사법부에 대선 개입이다 이런 얘기 했겠어요?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유죄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게 맞아요? 사법부는요, 대법원은요, 헌법에 있는 그러한 규정이잖아요. 왜 그걸 왜 흔들리려고 그래요? 그게 맞냐고요, 그게. 유죄 나오면은 사법부 구테타 세력이고, 무죄 나오면은 정의로운 판사들이에요.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? 이건 아닌 것 같아요, 아무리 생각해도. 장 소장님 논리에 많은 분들이 수긍하실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. 상고 기각을 한다고 할 때 상고 기각이라고 하는 건요. 검찰이 상고 이유서 제출했을 때 일종의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담겼던 거예요. 그럼 그 상고 이유서를 판단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이걸 대법원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?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에서 했는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상고 기각을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상고를 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상고 기각에 대한 판단은 신속하게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.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다른 거예요.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거고요. 절차가 뭐 잘못됐냐고요. 그러니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요. 이번에 대법원 결정 생방송으로 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사실상 한 거예요. 대법원이. 네. 그랬을 때에는 1심과 2심의 결정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면 1, 2심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숙고, 비교,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법원 대법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다 얘기했잖아요. 또 해야 되기 대법관들 때문에 심리를 한 번 열었냐 두 번 열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대법관들이 독립되어 있는 법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성환 겁니다.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경우가 잠시만요. 다르다는 예, 말씀을 드리는 장 거예요. 소장님 말씀도 마무리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의견이었고 2명의 소수 의견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잖아요. 2020년도 판결에서는요.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환송 파기했어요. 그러면 시간 더 많이 걸리고 저 평의도 오래 했었어야 되잖아요. 그때도 한 번 했다니까요. 심리 한 번 했다니까요. 한 번 했던 기간을 몇 개월 걸렸는지 아세요? 몇 개월 걸렸는데. 지금 여기 9일 알겠습니다. 걸렸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땐 최소한 대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했을 때 9일 정도 걸리지 않았어요. 심리 한 번 했잖아요. 아니, 심리를 한 번 하고 안 알겠습니다. 하고를 알겠습니다. 떠나서 심리 한 그러니까 번 하고 충분히 나머지는 숙고할 검토 시간들을 안 가졌다는 했다니까요.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.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 김성환 형식적인 평론가님? 부분만 가지고 예. 무조건 수용해라라고 그럼 그 하는 건 전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했어야죠. 거예요. 저희가